2019-20 KB국민은행 바둑리그 4라운드 마지막 경기에서 킥스와 사이버 오로가 만났습니다. 1국과 3국의 결과는 나왔고요. 2국 장고대국 백홍석 선수와 설현준 선수의 대국이 방금 종국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전 화면에서 이제 돌을 거둔다는 표시를 했고요. 백홍석 선수가 포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괴롭다고 이야기했던 그 부분에서 결국은 사고가 난 것 같아요. 네. 다르게 받았으면 어땠을까 하고 짚어보고 있고요. 근데 앞서 저의 형세 판단으로는 이 정도 타협이라면 백쪽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실전은 백홍석 선수가 약간 무리하게 버티다가 부분적으로 패가 났습니다. 최근 설현준 선수는 이 바둑리그에서 2연패 중이었고요. 백홍석 선수는 반대로 5연승의 흐름이었는데요. 네. 모든 면에서 백홍석 선수가 좀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지표들이 있었습니다. 두 선수는 랭킹도 백홍석 선수가 약간 앞서고 있고요. 앞서 말씀해주신 최근 5연승의 백홍석 선수 기세, 그리고 오늘 대국 흑번이었잖아요. 흑번일 때 이번 시즌 6승 1패입니다. 또 장고대국에서 7승 1패인데 네. 그 모든 악조건을 설현준 선수가 뒤집었습니다. 이런 모든 객관적 지표들을 설현준 선수가 뒤집어냈고요. 백홍석 선수와의 상대 전적에서도 2대 0으로 앞서가게 됐습니다. 더욱이 양팀 1대1 동점 상황에서 설현준 선수가 사이버 오로에 승점을 보탭니다. 2대 1로 앞서가게 되겠는데요. 자, 8시 30분 정각에 4국과 5국은 시작이 됐습니다. 4국에서는 강승민 선수와 나연 선수의 리턴 매치가 성사됐는데요. 뭔가 초반에 빠르게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요. 굉장히 진행이 빠른데요. 그리고 5국에서는 김지석 선수와 홍성지 선수가 만났습니다. 오늘은 두 선수 간의 14번째 만남이기도 한데요. 자, 김지석 선수입니다. 이번 시즌 6승 5패를 기록하고 있고요. 리그 통산 성적은 굉장히 좋죠. 네. 이 선수가 고전했던 연도가 거의 기억에 나지 않을 정도로 바둑리그의 사나이라고 할 수 있는 선수인데 우승도 많이 했고요. 네. 그런데 이번 시즌은 조금 개인 성적에서 고전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오로의 이지명, 홍성지 선수입니다. 역시 6승 5패를 기록하고 있고요. 지난 13라운드에서는 강동윤 선수에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내용이 매우 훌륭했던 승리였기 때문에 다시 올라설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앞서 백홍석 선수가 이 흑번으로 엄청난 승률을 보여주고 있다고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이 두 선수 역시 마찬가지예요. 네. 사실 대부분의 선수들은 흑백 승률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근데 이 두 선수는 이번 시즌에 흑백 승률에 좀 편차가 심한 편이고요. 김지석 선수는 흑번일 때 1승 4패, 백번일 때 5승 1패입니다. 그런데 네, 반대로 홍성지 선수는 흑번일 때 5승 1패고요. 백번일 때 1승 4패예요. 네, 그렇습니다. 두 선수가 각기 5승 1패로 굉장히 좀 선호하는 그쪽을 지금 잡고 두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은 홍성지 선수 흑번 5승 1패, 김지석 선수 백번 5승 1패입니다. 그만큼 승률이 좋은 쪽에서 또 오늘 대국을 시작하는 만큼 과연 이 대결이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합니다. 홍성지 선수가 최근 잘 나오지 않는 이 날일자 구침을 선택한 것이 눈에 띄고요. 재미있는 점은 흑번일 때 날일자 구침은 상대 대국자인 김지석 선수도 선호합니다. 상대가 좀 선호하는 포진을 반대로 들고 나온 걸까요? 네, 약간 그런 느낌이 있죠. 자, 두 선수 상대 전적에서는 김지석 선수가 8대 5로 앞서고 있고요. 바둑리그에서는 4번을 만났는데 김지석 선수가 모두 웃었습니다. 5번을 만났나요? 김지석 선수가
바둑리그에서 홍성지 선수를 만나면 항상 좀 즐거웠던 기억이 많아요. 두 선수가 정규리그뿐만이 아니라 뭐 챔피언 결정전도 만나고 또 준플레이오프에서도 만나고 포스트 시즌에서 두 차례나 만남이 있었지만 그마저도 전부 김지석 선수의 승리로 귀결된 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좀 돌이켜보면 지난 라운드에서 만났던 이 강동윤 선수도 마찬가지였어요. 네. 강동윤 선수, 그러니까 약간 홍성지 선수가 이번 시즌을 보면 약간 도깨비 같은 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홍성지 선수는 이번 시즌이 기억에 남는 작년이, 그러니까 2019년이 아주 기억에 남는 한 해였잖아요. 근데 또 바둑리그에서는 이상하리 많지 부진하고 그러면서도 좀 의외성 있는 그런 승리나 패배도 있고 해서 이 선수는 이번 시즌에 어디로 튈지 모르겠습니다. 사이버 오로 팀의 키는 홍성지 선수가 좀 쥐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나연 선수가 이번 시즌에 부진하지만 상대적으로 나연 선수가 그래도 홍성지 선수보다는 좀 더 안정적으로 성적을 거둔 적이 좀 많고 뭐 그런 느낌이고요. 홍성지 선수가 어디로 튀느냐 여기에 따라서 사이버 오로 팀의 운명이 달렸습니다. 자, 김지석 선수가 좌귀 쪽에서 바짝 다가가지 않습니다. 자, 눈목자와 날일자 굳힘이 만들어졌고요. 모양은 이상적인데 이게 네. 귀는 어떤가요? 귀가 약간 뒷맛이 있어서 예전에는 이 형태를 별로 선호하지 않았는데요. 가면 갈수록 이 형태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 형태나 백돌이 한 발 좁혀져서 이렇게 되는 형태가 인공지능 시대 이전에는 거의 나쁘다고 알려져 있던 잘 두지 않던 형태인데 최근에는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나 인공지능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요. 기본적으로 안에서 3-3에 들어가면 수가 납니다. 수가 납니다만 그 과정에서 바깥쪽의 베개 형태가 워낙 단단해지기 때문에 수를 내줘도 좋다라는 뜻입니다. 백이 한 발 더 여기까지 가 있는 것은 이쪽의 침투가 통렬해서 그냥 귀의 맛으로 좁혀놓고 다른 곳을 가기 위해서 한 발 좁혔습니다. 자, 오늘 이 양 팀의 1, 2, 3국 전반전이 모두 난타전이었거든요. 네. 과연 4국과 5국은 또 어떤 흐름으로 흘러갈지 궁금한데요. 홍성지 선수는 그렇게 난타전을 또 즐기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기도 한데요. 네, 뭐 기본적으로 그렇게 공격적 성향은 아닙니다. 간결하게 잘 처리하는 그런 바둑이고요. 지난 라운드에서 강동윤 선수와 대국을 했을 때에도 뭐 부분에 수일기 접전이 있었지만 판 전체를 그냥 굉장히 유연하고 간결하게 처리하면서 상대로 하여금 힘을 못 쓰게 만들었습니다. 이 양 팀의 전반기 대결이 어땠는지 좀 궁금해서요. 자료를 다시 돌려보니까 저희가 진행을 했더라고요. 네. 당시에는 이 김지석 선수와 설현준 선수가 3국에서 만났는데 이례적으로 저희가 방송을 들어가자마자 끝이 났어요. 그때 제 기억에 앞에 뭐 세계대 라이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중계가 조금 평소보다 늦게 들어갔고 그 사이를 못 참고 이 난타전의 명수가 붙었다가 시청자분들께서 딱 그 바둑을 보자마자 국면이 끝이 났던 그 기억이 있네요. 사이버 오로와 킥스의 대결은 항상 난타전인 걸까요? 김지석 선수도 뭐 전투에 있어서는 예전만큼 저돌적이거나 예전만큼 막 먼저 이렇게 실전적으로 싸움을 걸진 않습니다만 일단 오는 싸움은 절대 마다하지 않고요. 그 과정에서 엄청난 파괴력을 보여주는 선수입니다. 그 대결이 상당히 일찍 끝났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대결이 아마 이번 시즌의 최단 수수 기록이 아닐까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보니까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3위에 랭크가 되어 있었습니다. 3위요? 네. 113수였거든요. 네. 제가 문제를 내드릴게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왜냐하면 113수도 정말 이례적인 게 네. 제가 제 선수 시절에 제가 바둑리그를 뛰면서 한 뭐 12시즌 이 정도 뛰었던 것 같은데 13시즌? 근데 저는 113수가 있었는지조차 의문이거든요. 근데 그 정도로 흔치 않은 기록인데 그게 3위밖에 안 되나요? 네, 그보다 짧은 수수가 2번이나 더 있었습니다. 네, 소개해 주시죠. 저는 못 맞추겠습니다. 사실 전투적인 성향의 선수들이 기록을 가지고 있을 것 같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2위 기록은 이 홍성지 선수와 류수영 선수의 대결에서 네. 기억이 나네요. 홍성지 선수가 흑번으로 아주 쉽게 그것도 그냥 제대로 된 전투가 아니라 아주 간결하게 그냥 쭉 밀어버렸던 바둑입니다. 그 바둑이 109수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보다 짧은 기록이 102수거든요. 이창호 구단이 대마를 잡았던 바둑 기억하시나요? 아, 혹시 그 신예 기사였는데요? 네, 김창훈 선수였죠. 아, 네. 그렇네요. 102수 만에 또 바둑이 끝났더라고요. 확실히 뭐 꼭 전투형이라고 빨리 끝나는 게 아니네요. 네. 모든 선수들이 한 방이 있기 때문에 그 한 방, 그 조은에 걸리면 바둑리그를 뛰는 정도의 선수라면 상대방이 아무리 초일 들어갈지라도 그대로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자, 어느새 흑이 하변에서 3개의 돌이나 투자를 했고요. 아, 저돌적입니다. 이렇게까지 흑돌이 미리 위치를 해 있는데도 건너붙여 가네요. 이 수가 없거나 혹은 이 두 수가 없을 때는 흔하게 두어지는 수법입니다만 지금 이 흑돌 2개가 있는데도 이렇게 뒀다는 것은 좀 이색적입니다. 지금 여기 건너붙이는 수는 방비를 했다라고 보고 여기를 한 칸을 띄었을 텐데요. 네. 그럼 홍성지 선수의 의도를 비웃기라도 하듯 건너붙였습니다. 흑도 왠지 용서해주고 싶지 않은데요. 글쎄요. 일단 축이 관련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축이 만약 불리하다면 이렇게 했을 때 여기를 몰아가는 이 축이요. 이 축은 백이 유리합니다. 그럼 이건 안 되고요. 그렇다면 이제 여기를 두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끊는 수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백도 무조건 여기를 따낼 것 같아요. 몰아가면 앞서 저희가 살펴봤던 그 바둑에서 나왔던 형태와 동일한데요. 이런 데 두고 따낼 때 뭐 이런 데 들여다보는 팩감 사용하나요? 뭐 이런 식으로 풀어갈 것 같습니다. 김지석 선수가 그리고 있는 변화는 이런 그림일까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홍성지 선수가 끊어가고 나서 패를 걸지 못한다면 이런 식의 그림이 되는데요. 이것은 백이 3점을 버리고 충분히 둘 수 있습니다. 지금 몇 번이나 손을 뺀 상황이기 때문에 잡았지만 백이 다른 큰 곳을 향한다면 백도 충분합니다. 네. 자, 홍성지 선수가 과연 어떻게 처리를 할까요? 일단 그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두나요? 끊습니까? 끊습니다. 네. 그래서 따낼 것 같은데요. 여기 있는 정도라면 이거는 흑도 충분해 보입니다. 땄습니다. 자, 과연 여기에서 흑이 어떻게 처리를 할지 궁금합니다. 단수 쳐서 패 형태를 만들어 갈지 아니면 뒤에서 잡아두는 쪽으로 타협이 될까요? 김지덕 선수가 이렇게까지 자신감 있게 두는 걸 보면 어느 정도 연구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이 형태에 대해서 연구가 되어 있는 김지석 선수에게 홍성지 선수가 어떻게 대응할지. 역시 몰아갑니다. 그거 몰지 못하면 지금까지 흑의 선택이 좀 이상하거든요. 그냥 잡아두는 정도로는 좀 이상하군요. 자, 흑이 단수를 쳐가면서 기세 싸움에서는 밀리지 않았습니다. 앞서 일부에서 이 형태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만 똑같은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리면 여기를 끊었을 때에는 완벽한 백의 팩감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지금 국면에서는 어디를 두더라도 흑은 여기를 입고 해소한 다음에 백에게 2번 두라고 이야기하면 이건 백이 망했습니다. 여기를 뚫어도 망했고 여기를 뚫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이 어디를 두더라도 우하기에서의 피해를 만회할 수 없습니다. 돌 하나의 차이가 그렇게 큰가요? 그래서 백은 패를 졌을 때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쪽으로 둬야 되고요. 이렇게 단수치고 따낼 때 뭐 이런 데 들여다보거나 하는 게 저의 머릿속에 있는 일감인데요. 일감보다 네, 뭔가 연구가 됐을 때는 그런 평범한 게 안 나올 것 같았습니다. 네, 바로 패를 결행하지 않았습니다. 저수는 팩감 공작이기도 하고 흑에게
늦출지 아니면 계속 강하게 두어올지 그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김지석 선수에게서 놀라운 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흑으로의 일감은 어딘가요? 일단 일감은 무조건 호구 치는 수입니다. 그 이후 변화를 좀 그려볼까요? 일단 여기서 따내면서 해소하는 것은 이건 해소도 아닐 뿐더러 백이 여기를 두고 나서 이렇게 밀거나 하고 다시 따내면 이건 해소도 아닐 뿐더러 뒤가 계속해서 좀 걱정이고 피해가 크기 때문에 일단 무조건 여기 호구 치는 수를 일감으로 떠올려야 될 것 같고요. 제가 궁금한 게 이제 김시석 선수가 여기서 이 수가 득이 되려면 여기 팩감을 썼을 때만 이득이 되는데요. 이렇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팩감 쓸 생각일까요? 저도 이 형태를 처음 봐서 어떤 의도일지 잘 감이 안 옵니다. 이런데 젖히면 여기 두고 따고 잊고 일단 이쪽에서 피해가 크기 때문에 이 다음에 어떻게 풀어갈지 궁금합니다. 정말 갈 때까지 가는 진행이라면 여기서 여기를 단수 치고 나서 이렇게 나가버리는 게 있습니다. 이런 진행은 정말 연구가 되지 않고서는 도저히 둘 수가 없는 변화라서 네. 일단 호구 쳤고요. 여기서 선택을 봐야겠네요. 자, 과연 김지석 선수가 준비하고 있는 수는 자, 어떤 수일까요? 자, 홍성지 선수도 일감대로 호구 쳐서 받았습니다. 자, 김지석 선수의 손도 바로 나오지는 않고 있는데요. 패를 바로 결행할지 아니면 여기서 사전 공작을 한 번 더 들어갈 수도 있나요? 제가 너무 앞이 캄캄해서 한번 인공지능에게 의견을 구했는데요. 아, 정말 놀라운 답변이 나오네요. 웬만해서는 여기 끊는 패가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를 끊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를 젖히는 수를 추천하네요. 아, 절대 패감을 만들겠다는 뜻일까요? 이런 대학수를 한다는 것은 여기 끊고 여기 단수 친다는 뜻밖에 안 됩니다. 네. 이 그림을 보네요. 아, 정말 상상 초월인데요. 네. 연구가 미리 되어 있지 않으면 도저히 찾을 것 같지가 않은 수입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자, 김지석 선수 초읽기에 돌입을 한 것 같죠? 일곱, 여덟, 아홉. 네. 저수가 좀 더 인간적이네요. 흑 초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도 저수를 예측했었고 인공지능이 추천한 수는 아니긴 합니다. 방금 보여주셨던 그 참고도는 너무 어마어마해서요. 네. 쉽게 떠올리기는 쉽지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가 백의 고민인데요. 정말 앞서 말씀드린 그 변화대로 가면 그것도 모르겠어요. 이게 앞서 제가 보여드렸던 참고도였는데요. 이렇게 하고 단수 치고 따내고 여기 나가고 따내고 잊고 여기서부터 정말 어려운 뒤가 없는 싸움인데요. 30초. 하나, 둘, 셋. 일단 젖혔습니다. 흑도 여기에서 패를 해소하진 않겠죠? 네, 지금 해소하는 것은 흑이 망했습니다. 이거는 여기 단수당해서 백이 이쪽을 끊어서 패한 것도 아니고 이쪽이기 때문에 이건 흑이 이상합니다. 네, 백의 자세가 너무나도 좋습니다. 이렇게까지는 필연으로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백의 선택이 어렵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4번 남았습니다. 신중을 기하네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참고도가 1감이고 사실 흑보다는 100의 다음 수가 더 궁금한데요. 그 이후의 변화까지도 살펴보고 있는 거겠죠. 흑이 이런 데를 늘어서 받으면 100의 선택의 폭이 많아집니다. 이거는 여차하면 100이 패를 하다가 이제는 이쪽 부분을 포기할 수도 있는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데를 치받고 따고 이을 때 이런 데 젖히고 이쪽 막으면 뭐 100이 아예 그냥 이쪽을 잇고 이런 식으로 이제 포기하는 그림마저도 나오기 때문에 이런 100의 여러 가지 선택의 폭을 좁히기 위해서라도 지금은 끊어야 합니다. 여기서 100이 따내고 흑이 있는 것까지는 필연이고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 다음에 100의 수법이 잘 보이진 않거든요. 앞서 나가는 수를 두거나 아니면 여기 단수 치는 100의 절대 패감이 하나 있지만 그걸로만 해결이 되진 않습니다. 먼저 나가는 거 한번 보면요. 나가고 나서 따내고 이을 때 여기를 잇고 따낼 때 여기를 단수 치고 따낸다고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장면에서 그럼 바깥쪽을 젖히는 패감이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이으면 내려서면서 이 수상전은 100의 한 수 부족이기 때문에 셋, 넷, 그럼 100이 망하는 결과이고요. 여섯, 네, 백이 여덟. 그 패까지도 버티기 위해서는 패감이 꽤나 많이 필요하고요. 네. 저 김지석 선수가 먼저 단수는 결행했습니다. 여기 이었을 때 어차피 그러니까 따내고 이었을 때 어차피 다음이 없다면 100이 나가는 수 자체가 워낙 손해이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패감을 쓰나요? 근데 여기서 다음이 너무 안 보입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정말 나갔어요. 나갔다는 것은 100도 어떤 선택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뒤의 변화에서 뭔가를 봤다는 뜻인데요. 여기서 어떤 걸 봤을까요? 아직은 저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자, 과연 패를 어떻게 버텨갈지 궁금합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정말 100이 아예 우겨 넣는 그런 패감을 쓰면서 이 패를 버티고 있는데요. 그리고 웬만한 상황에서는 흑도 이렇게까지 뒤로 다 물러서면 좋지 않다고 알려져 있지만 100이 여기 먼저 악수를 두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득을 본 것을 믿고 이쪽에서는 홍성지 선수가 참고 있습니다. 30초. 굉장히 하나, 복잡한 변화이기는 한데요. 셋, 넷, 왠지 좀 어려운 쪽은 흑보다는 백인 것 같아요. 네, 여기서 흑이 이었을 때 다음이 너무 여러 가지의 선택지가 있고 확실한 정답이 보이지 않고 생소한 변화이기도 하고 네. 김지석 선수가 어떤 변화를 보고 있을지요. 자, 앞서 백이 단순히 한 점을 연결하는 것은 그 뒤가 또 쉽지가 않다고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혹으로 좀 더 모양을 잡아보는 건 어떤가요? 셋, 넷, 다섯. 하변이요. 네, 일곱, 아래쪽을. 여덟. 근데 여기를 혹으로 모양을 잡을 거라면 저는 여기 나가놓은 것이 이게 맞나 싶습니다. 아, 이렇게 단수 쳐서 따내져 있을 때 혹으로 잡는 것과 지금으로 비교해 보면 저는 여기 단수 쳐져 있는 게 나은 것 같거든요. 네. 자, 김지석 선수가 혹으로 모양을 잡았고요. 이제 와서 여기 단수 치는 것은 뭐 말이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 나가놓은 만큼 손해이기 때문에 그냥 패감 써도 이런 데 나가서 이제 쓸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아예 보류하고 다른 데를 쓰거나 그렇게 선택을 해야 합니다.
만약 지금 이쪽을 쓰면 흙도 애매하네요. 여기를 어느 쪽이든 몰아놓고 잡아야 할지 그냥 잡아야 할지는 조금 어렵습니다만 30초. 이렇게 하나, 되고 또 한번 여기 몰았을 때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백이 여덟. 고전일 것 같은데요. 깊어집니다. 자, 김지석 선수가 두 점을 살려 나가요. 네, 잡았고요. 여기 따낼 때 여기 단수 치면 이제 끝까지 가는 싸움이 여기 있고 나서 계속 팩감 쓰는 건데요. 이거 백이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뭔가 이때가 마지막 타협의 기회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데를 늘고 나서 뭐 여기를 버리고 가볍게 보고 이런 식으로 좀 풀어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분적인 싸움으로 갈 때까지 가면 그거는 백이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느낌적으로는 확실히 백이 좀 어려워 보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래프는 크게 기울진 않았어요. 여기서 이제 타협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타협의 정답을 찾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렇지 정답만 찾으면 아직은 백도 뭐 들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여기를 잇고 이렇게까지 가는 것을 이제 부분적인 팩감을 사용을 하면서 끝까지 버티는 것인데요. 여기를 둘 때 있는 것은 잡히니까 뭐 이런 데 붙여서 이거는 백이 될 것 같지가 30초. 않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체로도 뭐 여섯, 흙이 이런 데 먹여치고 양패 노릴 수도 있고요. 지금 이렇게요. 자, 다른 길을 찾아가네요. 따내면 따내고 백이 팩감 쓰고 따내면 흙은 뒤로 둘 수가 있는데요. 따내고 이 정도로 괜찮나요? 뭔가 느낌은 김지석 선수가 당했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그렇게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제 느낌은 부분적으로 좀 당했습니다. 김지석 선수도 뭔가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표정입니다. 네. 자, 백이 아래쪽을 먼저 붙여가면서 변화를 만들어 왔는데요. 자, 이 결과는 쏙 마음에 들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둘. 거의 필연입니다. 이제 여기를 이렇게 패로 버티는 순간부터는 백이 뭐 뒤로 물러설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여기 따내면 흙이 따내고 백이 여기 따내면 다시 따내서 양패이니까 백은 어느 한쪽을 포기할 수밖에 없고요. 아래쪽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따내고 따내고 둘, 따고 셋, 잇고 이렇게 거의 필연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여섯. 네. 흑백 서로 필연의 진행으로 보이고요. 그 결과가 된다면 역시 백이 좀 불만인 건가요? 네. 자체로는 김지석 선수 약간 당한 듯 보입니다. 근데 인공지능 그래프는 생각만큼 차이가 많이 나진 않네요. 김지석 선수와 홍성지 선수의 바둑도 초반부터 복잡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수순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죠. 오국에서는 한국 랭킹 6위 김지석 선수 그리고 한국 랭킹 15위 홍성지 선수의 대결입니다. 네, 필연의 수순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따내고 잇고 예상대로 흘러갔고요. 이곳은 백이 반대로 여길 맞으면 못 살아있기 때문에 급소입니다. 백이 늘고 흙이 약점을 지켰습니다.
이 정도면 이제 변화는 마무리가 됐다고 봐야 할까요? 네. 부분적으로는 더 이상 둘 데가 없고요. 30초. 하나, 뭐 백이 여기를 붙이거나 혹은 셋, 그냥 붙이고 늘거나 해서 다섯, 진행이 될 것 일곱, 같습니다. 여덟, 아홉, 아, 오히려 우상이요. 이 부분의 모양이 키워지는 것이 좀 더 크다고 봤네요. 자, 우상을 붙여가면서 웅수타진 했습니다. 보통 백이 여기를 다가섰을 때 흙이 받지 않는다면 백의 다음 후속 수단은 여기를 붙이고 나서 이렇게 두거나 예전에 거의 그렇게 뒀던 것 같은데요. 요즘은 이 교환이 오히려 악수라고 보고 그냥 붙이고 느는 선택도 많이 합니다. 30초. 그래서 역으로 흙이 여기를 두면 백이 이렇게 받아서 셋, 진행시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흙도 젖혀서 받았고요. 항상 붙이는 웅수타진에 대해서 그냥 늘어서 받아두어야 할지 젖혀야 할지 고민이 되잖아요. 네. 판단하는 기준이랄 게 있을까요? 한 70%는 젖히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아, 7, 그런가요? 80%는 젖히는 게 정수인 경우가 많고 뭐 가만히 늘거나 그냥 이쪽을 늘거나 했을 때는 이 붙여간 백도를 좀 더 강력히 공격을 갈 때 그런 선택을 많이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응수를 해주다 보면 계속 흙은 받아야 되고 백이 모양을 잡는 게 좀 더 쉬워지기 때문에 그걸 허용치 않기 위해서 가만히 느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만 한 7, 80% 정도는 젖히고 느는 것부터 생각을 해야 합니다. 7, 80%면 꽤 높은 빈도거든요. 앞으로는 고민이 될 때 박정상 해설위원을 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섯, 그러다 보면 이제 30%를 찾아갈 수 있고요. 또 제 말이 틀린 경우가 많으니까요. 자, 백도 밀어가면서 모양을 잡아가고 있고요. 그렇다면 선수는 흙이 가져갈 확률이 좀 있을까요? 여기 두고 여기까지 벌릴지 두 칸을 벌릴지는 조금 어렵습니다. 백도 이제 고민을 좀 하겠지만 어느 쪽이든 간에 벌린 다음에 30초. 흙이 먼저 이 부분을 향할 것 같고요. 셋, 넷, 다섯, 흙이 이쪽 부분을 받는다면 뭐 가장 쉬운 선택이라고 할 수 있는 붙이고 날일자부터 좀 더 복잡하게 만드는 식의 진행 뭐 여러 가지는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삼십 초. 하나, 둘, 셋, 네, 세 칸까지 벌려둡니다. 최대한 멀리 왔습니다. 두기 전에는 몰랐는데 벌리고 나서 보니까 여기도 엄청나게 크네요. 백이 한 번 더 늘게 된다면 흙도 좀 붕 뜨는 느낌이 있네요. 네, 이건 흙이 미생입니다. 흙이 먼저도 못 살아 있습니다. 나중에 바깥쪽에 백돌이 두텁다면 이런 데 단수 쳐도 이렇게 이어서 다 잡으러 가는 게 있기 때문에 집으로도 꽤 크고요. 30초. 이런 자리도 하나, 좋네요. 둘, 셋, 넷, 뭔가 역시 시선은 지금 기세이기 때문에 일곱, 이쪽 부분 향하고 있는 것 여덟, 같은데요. 아홉, 열. 판단은 어렵습니다. 3번 남았습니다. 여기 붙이고 늘었을 때 여기를 두거나 이렇게 날일자로 두거나 가장 보편적인 수법입니다. 단지 한 가지 좀 아쉬움이 있다면 백돌이 좀 더 가까울 때 많이 사용을 하는 수법이고요. 이렇게까지 멀리 있을 때는 나중에 침투도 노리는 만큼 여기 붙이는 수를 두기에는 조금 꺼려지는 면이 있습니다. 30초. 하나, 둘, 간결한 선택을 하기에는 백의 간격도 나쁘지 않습니다. 일곱, 여덟, 그래도 하네요. 좀 모양을 안정적으로 잡아가는 것이 홍성지 선수의 스타일이기도 하고요. 일감은 여기나 여기인데 지금은 이 간격을 좀 노리려면 속수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붙이고 한 칸 띄어서 다음에 다가섰을 때 세 칸 사이를 좀 더 노리는 그런 진행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30초. 혹은 뭐 이렇게 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셋, 넷, 다섯, 여섯,
아, 역시 가장 무난하게 가네요. 이제 큰 자리가 몇 군데 눈에 띕니다. 여기, 여기. 일단 두 군데가 눈에 확 들어오고요. 당장은 여기는 선택 안 할 것 같긴 합니다만 여기도 좋은 자리면 분명합니다. 저는 왠지 우변이 아닐까 싶어요. 김지석 선수의 기질상으로도 일단 여기를 두는 순간 하나, 근거의 급소이기 때문에 전투형의 사활 귀신인 김지석 선수라면 이 자리를 좀 더 매력적으로 느낄지 모르겠다는 생각입니다. 아홉, 네, 자, 그 자리 차지합니다. 그럼 뭐 흑은 별 수 없죠. 나머지 한 군데 가야죠. 백이 우악이 전투에서 좀 실점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었는데 또 그렇지 않다고 그래프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아직까지는 긴 승부로 그래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 둘, 백이 늘긴 했지만 그냥 여기를 받아주는 것은 흑도 좀 발이 느려서요. 네, 역시 남은 큰 자리 갔습니다. 흑이 못 살아있긴 하지만 백도 부분적으로 당장 공격을 가서 어떤 성과를 내기는 좀 어렵습니다. 자, 당장의 성과를 내기가 좀 어렵다면 30초. 백은 자, 어느 쪽으로 좀 향해 셋. 보면 좋을까요? 넷, 다섯, 여섯, 김지석 일곱, 선수의 선택이 궁금합니다. 아홉, 열, 4번 남았습니다. 좌변을 막아가는 자리도 눈에 띄는데요. 그것은 상변 백돌이 좀 급해질까요? 이쪽을 막는 수 자체가 여기를 좀 보호하는 의미도 있어서요. 받으면 한 칸 띄고 나오면 그때 이쪽을 이제 지키는 이런 식의 흐름을 만드는 의미도 있어서 뭐 여기 막는 것도 훌륭한 자리이고요. 또 떠오르는 자리가 30초. 있으신가요? 하나, 여기를 어떻게든 셋. 둘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두는지가 좀 어려워 보입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 수는 응수타진인데 뭔가 고급 스킬의 향기가 물씬 나네요. 안쪽으로 붙여서 응수타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늘면 나중에 백이 여기를 막았을 때 집으로 득이라는 뜻이고요. 이쪽을 이어서 받으면 여기 붙이는 활용이 있어서 이런 데 붙여서 뭔가를 할 때 이 백돌이 좀 도움을 준다는 뜻입니다. 보통 많이 쓰이는 수법인가요? 30초. 하나, 둘, 아니요, 약간 저수를 보자마자 좀 욕심이다라는 느낌은 드는데 여섯, 응수하기가 만만치 않네요. 여덟, 아홉. 어, 이것 또한 홍성지 선수의 어떤 실전류라고 해야 할까요? 네, 모양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네, 전혀 모양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 수에 대해서 인공지능의 평가는 약간 박한 것 같고요. 그 원인을 찾자면 나중에 백이 이런 데를 두고 이제 젖혀 이었을 때 다음에 여기 껴붙이는 게 굉장히 좋은 끝내기가 됩니다. 하나, 이 교환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좋은 끝내기가 되고요. 다음에 여기 넘어가는 것도 보게 됩니다. 김지석 선수가 역시 우하기 쪽 흑돌들에 대해서 좀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쪽 부분에 흑이 봉쇄를 했을 때 여기 흑이 들어가는 패도 남아 있었잖아요. 계속 눈에 가시가 될 수 있어서 이 자리에 좀 매력을 느꼈고요. 백돌을 확실히 중앙 쪽으로 탈출시키면서 아직은 미생인 이 흑돌도 약간 노리고 있어서 하나, 좋은 자리입니다. 셋, 넷, 자, 흑도 중앙으로 머리를 내밀어 둡니다. 이제 이쪽 부분의 처리도 생각을 해야겠네요. 백이 먼저 두었을 때 여기를 늘어야 하는지 아니면 여기를 밀어야 하는지 그 판단이 좀 어렵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늘었습니다.
이 행마가 조금 더 낫다고 판단을 했을까요? 이렇게 밀어갔을 때에는 흙이 좀 더 쉽게 살아있는 형태이고요. 실전에 김지석 선수가 이쪽으로 들어간 것은 김지석 선수의 어떤 공격 본능을 좀 보여줍니다. 흑돌이 아직은 확실한 삶을 갖고 있지 않아서 오히려 나중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공격을 들어가는 것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흑도 당장은 이쪽 부분이 전장이기 때문에 다른 곳을 두는 것은 좀 상상하기 어렵고요. 셋, 이 부분은 어떻게 나올지를 판단을 해봐야 합니다. 여섯, 일곱, 여덟. 네, 자, 붙여서 자, 중앙으로 진출을 꾀하고 있고요. 백도 뭐 흐름 타면서 양쪽을 가르고 나가는 게 기분이 나쁘진 않습니다. 백이 또 이 세 점을 좀 살려놓고 보니까요. 흙의 모양도 완전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런 데를 늘어가는 것은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흔히 말하는 흐름을 탄다라고 하는데요. 이 흑돌과 이 흑돌을 가르고 싶긴 한데 여기 늘어갈수록 그냥 이쪽을 가르고 나가면 좀 밋밋하다면 여기를 늘어서 흑으로 하여금 이쪽으로 나가게 만들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째고 나가는 것은 흐름을 타는 아주 좋은 리듬입니다. 자, 두 선수의 또 마지막 대결은 2017년이었습니다. 둘, 셋, 당시 바둑리그 포스트 시즌에서 대결을 펼쳤는데요. 네, 일곱, 여덟. 최근 5년 안에 대결은 그 대결이 유일합니다. 그 대결에서는 김지석 선수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 흙이 그곳을 붙여갔다는 건 다음에 이 혹으로 자세를 잡겠다는 뜻일까요? 대신에 여기를 이렇게 결정을 지어주면 흑도 좀 단점이 있는 것이 원래는 여기를 단수치면 그래도 살아있긴 했습니다. 흑돌이 여기 왔기 때문에 넷, 다섯. 이으면 따고 체중 갈 때 여기를 붙이는 수를 봤다면 여기 붙이는 수는 중앙 쪽으로 탈출은 쉬워졌지만 그 교환만으로도 이제는 진짜 못 살아 있습니다. 초반에는 이쪽의 흑도 두텁고 이쪽의 흑도 두터웠다면 그 이후의 행마에서는 김지석 선수가 좀 포인트를 올린 것 같고요. 지금 양쪽을 몰아가면서 두터움이었던 흑도를 미생으로 쪼고 있습니다. 자, 인공지능도 그런 흐름에 동의를 하고 있고요. 그 모든 것의 시작이 여기 같아요. 그곳이 그만큼 좋은 자리였을까요? 돌이켜보면 제가 흑이었어도 저도 홍성지 선수와 비슷한 선택을 했을 것 같은데요. 돌이켜보면 여기가 생각보다도 더 좋은 요소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사실 실전에서 여덟, 그곳을 아홉. 흙이 한 번 더 받아두기는 쉽지가 않았을 것 같거든요. 네, 흐름이 백이 여기를 침투하고 있는 흐름에서 흑이 여기까지 다 받아준다. 이것은 뭔가 좀 당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대로 그 흐름 속에서는 쉽지 않은 선택이지만 냉정하게 보면 거기가 큰 자리였던 것 같고요. 그냥 그 부분의 장면만 놓고 봤을 때는 매우 좋은 요처임에 분명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거기를 갔어야 하지 않나 싶네요. 지금은 초반에 약간의 실패를 김지석 선수가 뒤집었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한 번 더 밀어가서 응수를 묻습니다. 백이 그곳을 받지 않는다면 좀 문제가 될까요? 여기를 젖히고 끊고 이렇게 몰아갔을 때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내는 것은 이 자체만으로 돌파가 됐고요. 뒤에서 반격을 가해도 따낸다면 40초. 하나, 이건 아래쪽에 넘는 것과 이쪽 부분의 뒷맛이 모두 있어서 다섯, 백이 좀 곤란해 보입니다. 일곱, 여덟, 아홉. 지금 저곳을 물어보는 건 타이밍은 나쁘지 않습니다. 네.
왠지 좀 따끔한 느낌도 있는데요. 네. 당장은 그렇게 될 일이 없지만 나중에 이제 싸움을 하다 보면 이런 데 흑돌이 올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흑이 이쪽 찝는 선수를 통해서 이렇게 실전처럼 맞는 게 아니라 여기 이을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미리 교환해 놓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약간 어렵긴 하네요. 여기를 늘기에는 30초. 싫고 하나, 안 받자니 맛이 나쁘고 셋, 중앙 쪽을 두는 것도 좋긴 한데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중앙을 따냈어요. 그런데 김지석 선수의 그 이후 이 제스처는 어떤 의미일지 궁금합니다. 뭔가 마음에 들지 않아 하는 것 같습니다. 원래 생각했던 곳은 그 자리가 아니었을까요? 홍성지 선수는 응수가 제깍 나왔고요. 김지석 선수가 이 자리를 좀 후회한다는 건 역시 흑이 그 자리를 순순히 이어줄 리가 없기 때문이죠. 저는 그렇게 해석했는데요. 저도 똑같이 해석했는데 여기를 젖혔다는 것은 사실 홍성지 선수가 다시 따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애초에 백이 따는 게 이상하진 않습니다. 네. 둘, 그리고 저는 자체로 김지석 선수가 자책하긴 했지만 여기 따낸 게 별로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가요? 그냥 받아주기가 뭐해서 이제 따냈고 여기 끝낸 수도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지는 않습니다. 이 수가 따낸 수가 이상하려면 여기서 홍성진 선수가 여기를 안 따내고 여기 있는 수 선수를 바탕으로 중앙에서 뭐 덮어 씌우는 뭐가 나와야 되는데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하진 못했습니다. 네, 결국 그 자리를 흑이 다시 한번 따냈고요. 뭔가 여기 끊거나 여기 밀거나 둘 중 하나 같은데요. 어떤 30초. 선택일까요? 하나, 받아두네요. 보다 두터운 선택입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은 그 자리를 예상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여기 단수 한 방이 아프다고 보는 걸까요? 여기를 끊었을 땐 여기 단수까지는 뭔가 받을 것 같고요. 이쪽 부분이 모르겠습니다. 여기 찝는 게 선수이기 때문에 셋, 이렇게 날일자로 덮어 씌웠을 때 이게 여섯, 확실하게 봉쇄가 된다면 다시 여기 먹여치는 패가 부활하면서 백도 좀 갑갑한 자세가 됩니다. 네. 홍성지 선수가 여기 하나 젖혀둔 게 백이 뒀다면 가만히 늘어야 할 자리를 하나 젖혀둠으로 해서 백이 받았지만 여기 한 방 맞아서 거기에 이제 가치를 좀 두는 것 같네요. 30초. 하나, 둘, 셋, 넷, 흑이 중앙을 좀 봉쇄하는 자세를 취할 때에도 이 돌의 위치가 좀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관건입니다. 여기서 봉쇄가 안 된다면 흐름은 백이 괜찮아 보이고요. 봉쇄가 안 돼서 이쪽을 두고 늘 때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건 여전히 미생인 양쪽의 흑도를 몰아가면서 백도 자연스러운 탈출이 되기 때문에 백의 흐름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흑도 봉쇄를 최우선으로 해야겠네요. 자, 과연 봉쇄까지도 가능할까요? 30초. 앞서 말씀드린 이수법인데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왔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네, 자, 찝어두는 교환은 아껴두었고요. 일견 갑갑한데요. 바깥쪽으로 탈출하는 자세에서 흑도 모양이 좋지는 않습니다. 이런 데 두면
여섯, 이렇게 끊어야 되기 때문에 단수 한 방 맞고 이런 데 이으면 아홉, 뭐 흑돌 전체도 두 휘청휘청하면서 번 남았습니다. 모양이 좋지는 않은데요. 근데 이제 이쪽 부분이 완벽한 자세라는 게 백의 입장에서는 고민거리이고요. 여기가 흑이 찝는 게 선수이기 때문에 흑이 마음 먹으면 이렇게 끊어서 이었을 때 백돌 여기 따내서 살려야 합니다. 그럼 흑돌은 철벽이고 나중에 여기에 들어가는 패까지 남아 있습니다. 네. 백의 부담으로 작용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김지석 선수가 30초. 초읽기를 보냈고요. 하나, 둘, 셋, 자, 다음 네. 수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밀었습니다. 저희가 방금 살펴봤던 그 변화가 백이 좀 불만이라고 한다면 이 다른 탈출 방법은 없을까요? 여기 찝는 게 선수인 순간 여기를 둘 때 이쪽 건너붙이는 수는 없고요. 이거는 이렇게 막히는 자세도 괜찮고 심지어 여기서 다시 한번 안쪽에서 교환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안 되겠네요. 네, 앞선 그림보다 훨씬 모양이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흑도 자, 어느 정도 좀 모양을 갖출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김지석 선수가 젖혀갔습니다. 네 개의 인공지능이 서로 다른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고요. 네, 왜 릴라제로만 백의 수치가 왜 높을까요? 지금 또 너무 복잡한 국면이라 한번 인공지능 찬스를 한번 써봤는데요. 30초. 지금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둘, 셋, 넷, 지금 인공지능이 여기에 다섯, 하나 집어넣지 않은 교환을 백 보고 꼬집을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 장면에서 여기에 끊었다면 네. 백이 여기를 찔러서 여기를 두면 이렇게 단수치고 그냥 돌파를 해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지금 찝었을 때에도 반발 이야기한다는 뜻인데요. 과연 그렇게 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서도 백이 반발을 해야 한다는 의미일까요? 30초. 하나, 둘, 셋, 받아줍니다. 그러면 네. 이제 애초의 형태로 돌아갔고요.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네, 대동소이한 결과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승률 차이도 뭐 그렇게 크지 않아서요. 뭐 지금은 이게 좀 더 인간적인 그림일 것 같고요. 단수치고 있고 여기까지는 보이는데 이 다음이 어렵습니다. 30초. 하나, 백이 여기를 받을 것 같지는 않고요. 넷, 당장 여기 씌워가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여섯, 일곱, 여덟, 그렇다면 김지석 선수가 여기서 있고 쉽게 두는 선택이 아니라 이런 데 밀어가는 거를 노릴 가능성이 있고요. 여기 밀었을 때는 흑도 여기가 이 단단한 형태라는 것을 믿고 이쪽을 젖히면서 계속 버틸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서로 좀 버텨가는 흐름이 만들어질까요? 30초. 백이 대약수를 두면서 셋, 여기 덮어 씌우는 걸 노리러 가는 그런 진행인데요. 여섯, 근데 백도 위험 부담이 커서 일곱, 저수가 보통의 발상이죠. 본인 스스로 머리를 내밀어서 두 점머리 맞는 것은 웬만한 상황에서는 형태가 좋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흑이 연결을 하게 된다면 백도 더 이상 추궁하기는 좀 어려운 건가요? 네, 당장은 추궁이 없습니다. 이쪽을 둬도 이렇게 늘었을 때 유명한 형태죠. 이 형태는 백돌이 잡혀 있습니다. 네. 홍성지 선수가 조금 더 욕심을 냅니다. 어차피 백은 지금 저패를 그렇게 버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딴에도 여기 이으면
봉쇄가 안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30초. 방향 전환이 필요하고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자, 백의 손은 하변으로 향했습니다. 거꾸로 그 자리를 흑에게 맞았다면 백 4점도 위태로워질 수가 있으니까요. 네. 여기 이런 식으로 모양을 넓혀서 백도를 공격하면 또 그것과 이것을 비교해 보면 굉장히 좋은 자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30초. 하나, 둘, 이런 셋, 곳은 째고 나가면 여기를 갖다 붙이면서 여섯, 싸우겠다는 뜻입니다. 일곱, 여덟, 아홉. 쨌어요. 일부러 틈을 보였거든요. 그 틈을 그냥 찔러 갔습니다. 홍성진 선수의 믿는 구석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 붙일 때 이렇게 싸울 것 같지는 않고요. 이 싸움은 모양이 흙이 별로 좋아 보이지가 않고 여기 붙이면 아마 이쪽으로 돌파를 해서 30초. 그냥 하나, 따로따로 둘, 돌파 셋, 후에 싸우겠다 이런 뜻으로 보이는데요. 모양은 여기 무조건 뚫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싸우는 것은 이건 흙이 좋은 싸움일 것 같지가 않습니다. 네, 그쪽으로 손이 향할 것 같아요. 네, 돌파했고요. 김지석 선수도 타협 없이 싸우려면 여기 늘어서 아까보다는 모양이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싸움도 백이 둘만하다라고 판단한다면 이 선택을 해서 흙이 그 싸움을 못한다면 이제 이렇게 뚫고 싸우게 되는데요. 이때는 양동작전으로 이쪽 저쪽을 다 노릴 수가 있습니다. 백이 끊어서 받는다면 좀 타협의 여지가 있을까요? 다른 변화의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차하면 흙이 여길 끊고 나서 하나, 이렇게 몰고 둘, 이 패가 넷, 누가 유리한지가 좀 판단이 어렵습니다. 여덟, 아홉. 네, 역시 느는 선택이네요. 자, 이로써 흑은 완벽하게 차단이 됐습니다. 하지만 백의 형태도 조금은 달라졌고요. 지금 너무 변수가 많은 바둑이네요. 여기 먹여치는 게 남아있다는 것은 이 싸움이 한 방에 반대쪽으로 기울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끊고 돌파하고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여기를 돌파하고 싸워야 여기 있는 싸움보다는 집으로 큰 득을 보면서 싸울 수가 있고요. 이 흑돌이 잡히지만 않는다면요. 네, 이런 형태가 훨씬 낫습니다. 자, 흑도 백진을 깨면서 싸우는 방향으로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30초) 하나, 백도 셋, 이 우측 사활에 네, 패가 남아 있고요. 다섯, 여섯. 하지만 흑도 함부로 그 패를 결행을 할 수는 없거든요. 네. 여기 패도 남아있고 이 싸움을 전개하다가 백돌이 여기나 혹은 뭐 여기만 온다면 여기 흑돌 전체도 따내고 씌우는 게 성립하면서 패가 됩니다. 네, 지금 정리 안 된 부분이 너무 많아요. 김지석 선수와 홍성지 선수의 바둑은 서로 어려운 진행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흑과 백 모두 어려운 진행으로 흘러가고 있고요. 어느 쪽이든 한 수를 삐끗한다면 바로 승부에 직결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인공지능 그래프가 제각각인 것도 지금의 이 어지러운 형세를 대변해주고 있는데요.
여기를 뚫고 백이 따내니까 여기를 끊어서 형태를 정리하고 있고요. 이제 30초. 잇고 따내고 백은 따낼 수밖에 없습니다. 흙이 여기를 둬서 따낼 때 그다음 여기를 먹여치면 이 형태가 되면서 백돌이 잡히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흙은 여기 패를 약점을 잡고 있고요. 백은 중앙 쪽이 조금만 돌이 온다면 그래서 여기 이을 때 여기를 덮어 씌우는 게 성립을 한다면 여기를 따내서 흙돌 전체가 패에 걸리게 됩니다. 이곳은 뒤에서 단수 쳐도 이으면서 잡으러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완벽한 형태가 하나, 아닙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마지막 한 번 남았습니다. 네, 자, 김지석 선수가 다음 수를 쉽게 결정하지 못합니다. 공격의 이런 형태에서의 공격의 급소가 어디일지가 어렵고요. 여기에 들여다보는 교환이 항상 되어 있다라고 보고 이제 선택을 한다면 백이 생각할 수 있는 수는 이런 수나 아니면 직접적인 공격을 위해서 이런데 한 점을 살리면서 밀게 만들고 나오는 그런 수법이 있고요. 마지막 하나, 지금 이쪽 기대한 것은 여기 들여다보는 수 자체를 봉쇄하네요. 자체적으로만 보면 여기 흑돌은 좀 불리한 싸움입니다. 앞서 이렇게 공격을 갔을 때도 그렇고 어떻게 공격을 가더라도 불리한 싸움인데 이 부분에서 백이 공격을 하다가 덩치가 커지면요. 흑은 항상 여기 들어가고 나서 패감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도 이제 공격에 있어서 좀 조심스럽게 공격할 수밖에 없고요. 네. 직접적인 공격을 피했습니다. 넷, 또 자리를 잡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흙은 어떻게 모양을 잡는 것이 좋을까요? 지금 저렇게 뒀을 때는 밀어갈 생각일 것 같긴 한데요. 이게 머리 맞았을 때도 형태가 뭐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아서요. 근데 기본적으로 여기를 뒀을 때는 이렇게 밀고 젖혀서 근거를 갖추겠다는 30초. 생각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두 점머리 견딜 수 다섯, 있을까? 여섯, 어떨까요? 여덟, 아홉. 자체 모양은 별로 좋지 않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귀 쪽에서 팩감이 크게만 나와도 여기 패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두 선수는 염두에 둬야 하고요. 네, 자, 홍성지 선수 힘차게 밀어 올렸습니다. 이쪽 부근을 먼저 백이 두어 가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어차피 흙은 받아야 되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 패만 없다면 그래도 쉽게 선택을 할 것 같은데 여덟, 아홉. 어마어마한 폭탄이 하나 남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김지석 선수가 이 다음 행마에 대해서 단단한 선택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여기 늘어간 것보다 맥락은 비슷하지만 좀 더 탄탄하게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치받는 게 더 나아 보이네요. 지금 치받음으로 해서 여기도 항상 나와 끊는 걸 봐서 선수가 되었고 이쪽 단수를 쳐도 이렇게 교환이 되니까 30, 느는 것보다 둘, 좀 더 좋아 보입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일단 가장 시급한 것은 자체 공격을 어떻게 하느냐이고 그 부분이 두 선수의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냥 마지막 알기 쉽게 둔다면 여기 젖히고 둘, 늘어서 셋, 먹여치는 패를 방비하면서 형태에도 정돈하는 여섯, 방법이 있고요. 일곱, 여덟, 아홉. 어차피 여기를 젖혀봤자 이 패를 신경 써서 늘 수밖에 없다면 반대쪽 공격이 좀 더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그럼 흑은 반대로 그곳을 뛰어나가야 하나요? 네, 일감으로는 이쪽을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데 들여다보는 게 통해서 이쪽을 막히면 4점은 잡히지만 지금 뭐 그런 것은 어쩔 수 없고요. 이제 반대쪽에서 이런 식으로 모양을 잡아가면 흑도 이것은 불만이 없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2번 남았습니다. 서로 정말 어려운 진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데 뛰어도 어차피 백은 이 4점을 노리기보다는 차라리 둔다면 여기 젖혀 있는 게 나아 보입니다. 아니면 뭐 여길 막거나 해서 전체를 좀 모양을 안 좋게 만들면서 계속 추격하는 그런 흐름이 났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보다 단단한 선택이네요. 여기를 한 칸 뛰어 나왔을 때에도 백이 이런 데 맞거나 해서 추격을 하고 살리면 뭐 이런 데 맞고 계속 추격했을 때 아니면 뭐 이런 데 있거나 해서 추격을 했을 때 그때 이제 여기 끼우는 걸 항상 좀 신경을 쓰면서 탈출할 바에는 차라리 흑돌이 여기 있다는 게 낫다는 생각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이쪽 저쪽이 다 엮여 있습니다. 김지석 선수가 이런 데를 그냥 이런 데 덮어씌우고 흙을 따내게 해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붙이고 느는 선택을 한다는 것은 계속 여기 노린다는 뜻이거든요. 네, 이 사활을 엿보고 있다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중앙 쪽을 둠으로써 여기를 이을 때 여기 덮어씌우는 수를 가능케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머리가 아프죠? 지금 너무 혼잡한 것이 둘, 여기 패가 남아있는데 여기 패도 남아있습니다. 근데 이 두 돌이 엮여 있어요. 일곱, 여덟. 흑도 백도 서로 좀 폭탄을 안고 있는 느낌이에요. 네. 모양은 그래도 백 쪽이 좀 더 좋은 싸움 같기는 한데요. 바로요. 여기서 바로 따냅니다. 지금 한 템포 더 빠르게 뒀습니다. 이 교환만으로도 여기 있는 게 지금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도 봉쇄가 됐을까요? 탈출이 가능하죠. 이 교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네. 근데 지금 제가 볼 때 인공지능 그래프가 이렇게 변한 것은 하나, 흙이 여기 두고 둘, 끊을 때 따내면서 이 패를 계속 버티거나 하면 백의 선택이 별로 좋지 않다고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요. 흑이 중앙을 단수치자 다시 한번 그래프는 움직였고요. 네, 저도 확신은 없지만 그 흑이 자리가 급소였어요. 이 자리를 두는 걸 뭔가 이야기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마지막. 왜냐하면 하나, 지금도 백이 덮어씌우면서 일단 꽃놀이 패는 났기 때문에 이 꽃놀이 패를 하면서 여기 팩감을 썼을 때 일곱, 여덟. 그때가 좀 문제고요. 아예 그냥 수를 조여버렸네요. 이건 여차하면 이제 이쪽의 형태가 백이 따고 이어서 지금 수가 거의 없다 보니까 자체 팩감도 거의 없앨 겸 해서 끊어갔습니다. 오히려. 하지만 백의 이 선택은 흑이 패를 승리한다면 이 중앙은 좀 부담으로 남을 수 있거든요. 네. 김지석 선수도 여기 덮어씌우는 게 아니라 여기 끊었을 땐 이 패로 이 부분에서는 뭐 결판을 내자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네. 마지막. 하나, 과연 패감이 둘, 있을까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좌상귀를 건너붙이는 패감 사용합니다. 흑은 이거 받을 수 있나요? 지금 안 받는 쪽으로 손이 가고 있네요. 안 받는 쪽으로 손이 갔는데 지금 손이 이쪽으로 갔다 들어왔거든요. 반대쪽이 아니고요.
집으로는 무조건 여길 따내야 되는데 네. 이쪽으로 둬야 이 패를 들어갔을 때 좀 셋, 더 강렬하게 해소가 돼서 자체 패감을 없앤다는 효과가 있습니다. 일곱, 여덟, 아홉. 아예 그냥 나중에 아니면 나중도 아닙니다. 조만간에 거기 패를 나는 들어갈 거다라고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홍성지 선수의 이 선전포고에 대해서 과연 김지석 선수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네, 따내고 따내는 것까지는 필연이고요. 네. 뭐 지금도 안 받았기 때문에 여기는 김지석 선수가 무조건 갈 겁니다. 이제 와서 여기 둘 리는 없습니다. 지금 김지석 선수가 부분적으로만 본다면 뭔가 더 강렬하게 뭔가를 하는 게 없을까를 뭐 예를 들면 이런 데 젖힌다든지 그걸 보게 되지만 이쪽 부분에 패가 남아있다면 이런 수가 좀 꺼려지게 됩니다. 가장 단단하게 연타를 할 수밖에 없고요. 하나, 이런 데 뒀다가 셋, 이렇게까지 다 끊어지고 나서 여섯, 일곱, 여덟. 뭐 나중에 이런 데 먹여치고 나서 이런 데 끊는 거 쓰면 난리 나니까요. 그래서 최대한 단단하게 연타를 해보게 됩니다. 백도 찝어서 받았다는 건 흙이 연결하면 혹시 이 선으로 빠지는 것까지도 가능할까요? 그것까지는 가려는 것 같습니다. 앞서 본 변화보다는 그쪽이 좀 더 단단한 형태이긴 하고요. 아까는 백돌이 여기에 있는 선택이었다면 지금은 이쪽이니까요. 좀 낫습니다. 네, 내려섰고요. 네, 백의 자세도 상당히 이상적입니다. 뭔가 제 생각에 김지석 선수는 흙이 여기서 악수 패감을 많이 쓰면 여기 백돌 전체를 포기하고 이런 데 연타하는 것까지도 계산에 넣고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만큼 여기서 피해를 줬고 다른 곳에 연타를 한다면 그 두 곳으로 이 백돌 대마 전체가 잡히는 것을 커버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삼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제 김지석 선수도 홍성지 선수도 바빠집니다. 자체로는 홍성지 선수가 큰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여기 패를 이용해서 이쪽 부근의 피해를 만회하러 가야 합니다. 좀 더 다급한 쪽은 흙이고요. 그런데 흙이 갈 시간이 있을까요? 지금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요. 네, 여기를 둬서 백도 이런 데가 정말 있기는 싫죠. 손을 빼면 안 될까요? 근데 손을 빼고 그냥 한 수 한 수가 어렵습니다. 손 빼고 만약 그냥 이런 데 두면 또 따내고 이 부분으로는 한 번 더 갈 수는 필요하지만 백도 뭐 이런 연타하러 갔다가는 흙이 그냥 패감 받아줍니다. 30초. 지금은 여기가 하나, 백이 따내도 다음에 한 번에 해소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다섯, 묘한 패가 됩니다. 일곱, 여덟, 아홉. 홍성지 선수가 이쪽 부분을 따지 않은 것은 따냈을 때 백이 좀 다른 데 두는 게 싫긴 했나 봅니다. 하지만 이 흙의 입장에서도 백의 사활을 추궁하기가 어렵다면 이 좌상계의 피해도 꽤 크거든요. 자, 과연 홍성지 선수가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지 하나, 살펴보도록 둘, 하겠습니다. 넷. 정말 단단하게 받아두네요. 홍성지 선수가 여기를 안 노릴 수는 없는 형태이고요. 다른 곳의 피해가 워낙 크니까요. 이제는 정말 여기 따내야 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못 두나요? 지금 거기도 따는 게 여기 따내면 여기 내려서는 게 확실히 싫긴 싫었나 봅니다. 한 수로 흙 전체가 잡히기도 하니까요. 이 패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따내서 백을 후퇴시키는 교환만 있다면 흙은 다음에 언제든지 패를 들어갔을 때 한 방에 해소가 됩니다. 근데 여기 따내는 패를 백이 다른 곳을 둬버리면 이 상태에서 한 방에 해소가 되질 않습니다. 여기를 따내도 나중에 백이 재차 여기를 따냈을 때 여기를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흑돌이 이런 데 있어야 이제 들어가서 양패이지만 지금은 양패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따내는 수를 계속해서 멈칫하고 있고요. 여기 부피가 이렇게 큰 대마인데도 따냈을 때 지금 손 빼는 게 싫어서 두 선수가 지략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김지석 선수도 이 사활에 대해 가일수할 생각은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정리 안 된 부분이 많아서 너무 느슨하게 뒀다가는 이 우세를 백도 잃을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 백이 여기서는 오히려 약간 피해를 본 상황입니다. 여기선 손해를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득을 본 게 이쪽 부분인데요. 이런데 한 수 투자했다가 백돌이 여기 없는 상황에서 흑이 여기를 끊어갔다면 여기서 피해를 준 건지조차도 어렵기 때문에 그것은 피했습니다. 네. 자, 김지석 선수가 이 하변에 흑돌을 좀 공격하려고 했는데요. 이 홍성지 선수가 다른 쪽으로 아예 손을 돌렸습니다. 네. 다섯, 시간 연장책일까요? 여덟, 아홉. 이쪽에서 계속 부피를 좀 키우는 선택을 해서 나중에 흑은 여기 따낼 수도 있지만 여차하면 뭐 그냥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요. 연타에서는 그 과정에서는 백도 자체 팩감은 나오지만 여기를 둬야지 한 수로 해소가 되는 패가 있으니까요. 따는데 부피가 좀 커지기만 하면 팩감이 많다면 이제 여기 들어갑니다. 네. 초, 하나, 둘, 셋, 넷. 이건 지금 인공지능 그래프는 백 쪽의 확실한 우위를 나타내고 있지만 그리고 늘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어떤 이야기지만 이렇게 국면이 복잡할 때는 인간이 느끼는 그래프는 저렇게 될 리가 없습니다. 아직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 지금 사국의 결과가 나왔죠. 네, 끝이 났습니다. 결과가. 네, 나연 선수와 강승민 선수가 빠르게 돌을 담았습니다. 바둑이 어떻게 진행되었던 걸까요? 꽤나 빠르게 승부가 났고요. 선수들의 퇴장도 평소와는 달리 꽤나 빨랐습니다. 자, 강승민 선수와 나연 선수의 전반기에 이은 리턴 매치였고요. 사이버 오르의 나연 선수가 승리를 거뒀다고 합니다. 네. 강승민 선수가 패하고 나서 빠르게 돌을 담았던 것이 아마 그 전에 일부 경기 세 판의 경기 결과를 사실상 거의 알고 들어갔거든요. 한 판의 바둑은 끝나지 않았지만 팀이 1대2라는 것을 알고 들어갔기 때문에 자신의 패배가 팀의 패배와 연결됐다는 것을 그 기분을 못 이기고 네. 빠르게 돌을 담았던 것 같고요. 나연 선수가 귀중한 승리를 거두면서 사이버로 팀이 팀 승리는 확정을 지었습니다. 강팀이 킥스를 상대로 사이버오로가 전반기와 후반기 모두 승리를 가져갑니다. 네, 재미있는 점은 전반기에도 그랬고 후반기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기세를 타고 있는 쪽은 킥스 팀이었고 연패를 당하고 있는 쪽은 사이버로 팀인데 전반기, 후반기 모두 사이버로 팀이 승리를 따냅니다. 마지막 자, 김지석 선수와 홍성지 선수의 바둑은 여전히 복잡합니다. 다섯. 김지석 선수가 사활에 대해 가일수를 했어요. 진짜로 거길 지켰나요?
저도 그곳에 돌이 있길래 깜짝 놀랐는데요. 가해수를 했습니다. 웬만하면 안 지킬 거라고 생각했던 곳이었는데요. 글쎄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김지석 선수는 형세가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활에 대해 가해수를 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셋, 넷, 다섯. 홍성지 선수도 좌익 쪽 흑도를 살려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를 뒀을 때에는 유리하다는 어떤 확신이 느껴지는 한 수이고요. 뭐 밀어서 이 흑돌도 잡히는 돌은 아닙니다만 좌변에 집을 짓고 나오면 이런 데 하고 나서 안에서 백도 알토란 같은 내 집을 내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홍성지 선수는 중앙으로 머리를 내밀기보다는 오히려 귀 쪽으로 파고들고 있습니다. 좀 더 실리적인 선택이 나왔습니다. 어차피 중앙으로 나가봤자 이 백돌에 대한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고 해서 네. 교환을 아끼고 있네요. 백이 하나 찔러두고 중앙을 봉쇄하면 흑은 사활에 문제가 없나요? 여기 형태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단수가 되어 있는 형태인지 아닌지도 좀 영향을 줄 것 같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일단 그쪽으로 갑니다. 꽤 위험할 수도 있는데요. 패 정도는 나지만 여기 밀어서 봉쇄한다. 일단 그냥 갔습니다. 지금 공격을 유도하는 것도 같고 잡히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홍성지 선수는 이 사활에 대해 좀 확신이 있는 걸까요? 근데 좀 백도 잡으러 가긴 어려운 형태인 게 이해는 돼요. 여기서 백이 잡으러 가려면 이런 데 교환을 해야 합니다. 그냥 바깥쪽을 봉쇄를 하면 여기가 흙에 걸리고 흙이 여기 마늘 묻는 순간 여기를 찝어서 한 집 내는 게 있기 때문에 마지막 하나. 여기와 여기가 맞복이죠. 네. 그럼 백도 이제 잡으러 가려면 이런 데를 교환을 하고 나서 잡으러 가야 되니까 전체적으로 좀 자충이 되고 유리하다고 생각했던 흐름에서는 그렇게 두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자, 김지석 선수도 그 변화는 내키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귀를 한 번 더 받아뒀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는 흑도 중앙으로 머리를 내밀어 가겠죠. 네. 이런 거 교환은 30초. 하나, 별로 손해 아닐 것 같고요. 되게 늘게 되고 그 다음 이쪽 밀어서 나오고 젖히고 이런 식으로 정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적인 정리가 끝이 나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지금 이쪽 부분을 누가 먼저 손을 댈 수 있느냐거든요. 백이 흐름이 좋았던 상황이었지만 어쨌든 김지석 선수도 의외로 지금 여기 한 수를 투자하면서 국면을 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승률 그래프는 확실히 하락이 좀 있었고요. 둘, 네, 그래프는 많이 좁혀졌습니다. 심지어 이 수는 어떤 인공지능에서는 40%의 하락을 가져왔습니다. 아홉. 물론 이제 김지석 선수가 원래 낙간파 기사이기도 하고 형세에 대한 어느 정도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수를 선택을 했겠죠. 자, 수치가 좀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그래프 역시 여전히 백 쪽을 가리키고 있고요. 자, 과연 이 부근에서 흑과 백 어느 쪽이 선수를 잡게 될지도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예 백돌은 그쪽으로 향하네요. 모양으로만 보면 반대쪽 날일자를 두는 게 좀 더 안정적이긴 한데요. 근데 김지석 선수가 지금 여기 단수가 항상 선수다 보니까 이 백돌은 뭐 어떤 상황에서도 잡히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몰아가다가 딴에서 살고 받을 때 여기를 둬서 이쪽 모양까지 키우는 그게 이제 백이 머릿속에 그리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입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어차피 여섯, 지금 젖힐 수 없다고 여섯, 김지석 선수가 일곱, 이야기한 건데요. 여덟, 아홉, 열. 마지막 한 번 남았습니다. 지금 여기 젖히고 싶긴 아, 한데요. 근데 여기 젖히면 여기 찝는 게 선수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여기 끈을 준비하고 있고요. 수상전인데 이 수상전은 흙이 좀 무리 같습니다. 아, 안쪽으로요. 오히려 안쪽에서의 삶을 생각하는 건가요? 자, 흑돌은 전혀 생각지 못한 방향으로 흘렀고요. 흑이 안쪽에서의 삶을 구한다면 후수를 잡을 확률이 높지 않을까요? 네, 지금 근데 그 수는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여기 젖혀서 틀어막고 흙이 안에서 살 때 백이 여기를 먼저 올 수 있게 여섯, 되었습니다. 일곱, 여덟, 아홉. 일단 한 템포 늦추고요. 흙이 이렇게 살았을 때는 안쪽에 세 집이 나니까 이 교환을 해서 도도 한 집밖에 안 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집으로 좀 득을 보는 교환을 하고 아니면 아예 그렇진 않죠. 예. 예, 지금 일단 집으로 득입니다. 네. 흙이 여기나 여기 내려서서 살았을 때와 비교하면 두 집 이득을 미리 교환을 통해서 이득을 받습니다. 백이 집을 없애면서 계속 추궁하면 문제가 되지는 않는 건가요? 여기요. 네. 일선 단수 쳤을 때 여기가 넘어가는 게 있어서요. 아, 일선으로 넘어가는 것이 있군요. 네, 그래서 이쪽과 이쪽의 맞보기라서 지금 여기까지는 둘 수가 없습니다. 근데 둘 필요가 없어요. 지금 여기 두면 백이 하나, 굉장히 잘 됐습니다. 네. 셋, 그래프는 어느새 하얗게 뒤덮였습니다. 여섯, 흙이 지금 이런 식으로 살 수밖에 없는 형태여서 아홉. 이거는 흙이 좀 괴로운데요. 홍성지 선수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홍성지 선수가 여기를 늘어도 지금 자체로 살 수 있는지에 대한 확신조차 없었기 때문에 실전에 선택을 했던 것 같고요. 근데 그래도 이렇게 승부를 갔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되면 혹시 뭐 봉쇄가 되면서 이 전체가 휘청거리는 그런 게 좀 떨렸던 것 같습니다. 여기 끊는 것도 선수가 하니까요. 근데 이 선택은 지금 집으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야말로 흑은 쌈지를 뜨고 사는 형태가 만들어졌고요. 둘, 선수 또한 백이 가져갈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여기 한번 김지석 선수가 느슨한 수를 뒀는데 그 직후부터는 홍성지 선수가 이 수에 너무 만족을 했던 것 같아요. 상대가 안 둘 거라고 생각했던 곳을 두니까 너무 만족을 해서 좀 계속 후퇴를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손실이 큽니다. 마지막. 과연 홍성지 선수의 선택이 어땠을까요? 그래프는 백쪽인데요. 이어지는 숫은 잠시 후 확인해 보겠습니다. (14라운드의) 마지막 경기 그리고 마지막 대국만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를 둬서 살았고요. 흙이 여기를 사니까 김지석 선수가 손을 빼서 대망의 상대원을 갔습니다. 이제 확정가 면에서는 김지석 선수가 이 좌변에 엄청난 모양이 있기 때문에 이 두 점을 움직인다든지 여기 약점을 좀 노린다든지 그런 게 아니면 홍성지 선수가 확실히 바둑은 좀 불리한데요. 네. 지금 자세히 국면을 보시면 이 전체 흑돌도 백이 여기를 뒀을 때 이 전체 흑돌도 아직은 미생이기 때문에 일단 그곳부터 건드려 갑니다. 흑은 중앙 한 점을 살리면서 백돌을 좀 포위하는 자세를 취해가고 있고요. 백은 이 돌까지 살려나가지는 않겠죠. 네, 지금 국면에서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한번 계산을 해보죠. 사석이 백이 두 개가 더 많습니다. 하나, 둘, 셋,
여기 두 개를 사석과 똑같다고 세고 다섯, 거기를 제외한 여섯, 흙집을 세워보면요. 7, 8. 흙집이 한 53집이 납니다. 근데 백이 여기가 다 집이라면 정말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은데요. 그 형태가 다 집이라면 여기만 47집이 나고요. 그럼 덤과 합치면 흙집 전체를 당해낼 수 있고 지금 우변과 여기 두 집만큼 백이 앞섭니다. 네. 홍성지 선수가 여기서 이걸 다 집으로 내줄 수는 없고요. 8. 뭔가를 안 하고는 바로 이길 수가 없는데요. 자, 그런데 이런 흐름이라면 백의 형태를 좀 깰 수 있을까요? 일단 홍성지 선수가 지금 계산에 확신이 서기에는 시간도 좀 없고 해서 모양을 좀 넓히면서 백의 약점을 노리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김진석 선수는 계속 자신 형태를 그려가고 있습니다. 자, 백도 형태를 넓혔습니다. 네, 제가 백이라면 이쪽 사이가 좀 떨려서 유리하다는 확신만 선다면 이런 데로 갔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김지석 선수도 아직은 좀 확신이 없는 걸까요? 약간 정리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고요. 홍성지 선수는 여기서는 좀 강하게 둬야 합니다. 서로 경계선 그으면 흙이 무조건 졌어요. 둘, 셋, 자, 적은 차이도 아니고요. 다섯, 자, 여섯, 흙은 일곱, 백의 틈을 노려야 여덟. 합니다. 아홉. 네, 노리러 갑니다. 항상 여기가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어야 되는 자세이기 때문에 지금 홍성지 선수가 여기 두면 여기 젖히겠다는 생각이고요. 이런 데 두면 이런 데 끼워서 갑자기 국면이 복잡해집니다. 네. 백이 통째로 끊길 수도 있겠어요. 사실 이 형태는 쉽게만 둬도 되네요. 그냥 뒤에서 단수 치고 여기 세 점만 몰아도 이을 수가 없는 형태입니다. 마지막 하나, 이런 뒷맛을 노리러 갔고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바깥쪽에서 젖혀요. 저수는 버틴다는 의미보다도 오히려 안쪽으로 받으면 더 뒷맛이 고약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제 이쪽이 최후의 전장이고요. 파고들었습니다. 자, 이곳이 최후의 전장이 될 것 같습니다. 홍성지 선수 입장에서는 안 올 수 있었던 찬스가 일단 왔습니다. 뭐라도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생겼고요. 심지어 인공지능 형세 분석을 보면 그 참고도를 보면요. 100의 이수로는 그냥 가장 안전하게 이렇게 받아도 마지막 100의 승리 확률을 90% 이상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넷, 그 정도니까 지금 이렇게 버틴 것은 어떻게 보면 홍성지 선수에게 여덟. 뭔가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겁니다. 네. 자, 김지석 선수도 가장 바깥에서 받았고요. 네. 물론 지금도 흙이 굉장히 험난한 싸움이긴 합니다. 일단 수상전으로 갔을 때도 부족할 것 같고 흙이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네. 김진석 선수 오늘 용서가 없네요. 딱 이수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수가 강수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일단 뭐 끊고 뭐라도 해봐야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쪽이요. 네, 안쪽에서 계속해서 파고 들어갑니다. 끼우는 수 보고 있을까요? 이쪽 보고 있습니다. 백이 이쪽 부분을 연결하면서 이렇게 받으면 여기를 끼워서 이쪽으로 단수 치면 여기 끊으면서 3점과 1점이 동시에 단수이고요. 이쪽으로 단수를 치면 여기가 선수가 되면서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끊고 받을 때 여기 끊는 이게 좀 껄끄럽습니다. 자, 이제 끼워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단수 칠 생각일 것 같고요. 방금 전처럼 두는 것은
수가 많다고 보나요? 어떻게 되죠? 이 상황에서 여기 끊고 이길 때 흑이 어떻게 두더라도 백이 다음에 여기를 메어 들어가면 한 수 빠르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바로 메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흑이 잡고 백이 여기를 밀면 흑은 두 수, 백은 여기도 세 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보고 있고요. 네. 만약 끼우고 나서 흑이 그것을 피하려면 그냥 여기를 이어야 되는데요. 그땐 여차하면 이 세 점 버릴 하나, 수도 있습니다. 둘, 셋, 넷. 만약 여기를 두면 여기를 둬서 세 점을 잡아도 그냥 뒤에서 양보하고 이렇게 지키면 이 과정에서 흑이 이쪽에 보태준 것도 많기 때문에 또 이쪽도 터지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거 정도도 백의 승리일 것 같은데요. 자, 백으로서는 이 세 점을 버리는 선택도 좀 하나, 염두를 해두고 있는 것 같고요. 셋, 넷, 흑은 다섯, 그냥 있는 것 외에 여섯, 다른 선택이 일곱, 있을까요? 여덟, 아홉. 아, 그냥 이겼습니다. 네, 그냥 이겼습니다. 이건 김지석 선수가 양보할 겁니다. 지금도 아까랑 똑같이 두는 것은 이제는 이수와 이수의 교환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일단은 그쪽이에요. 여기 끊고 이렇게 막아서 백이 먼저 잡힙니다. 아마 김지석 선수 생각이 여기 끊으면 이렇게 붙여서 잡고 이게 더 낫다는 생각일 것 같고요. 이 세 점을 포기했을 때 선수로 처리되느냐 후수로 처리되느냐 그 차이를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아, 어차피 흑은 이 네 점을 살릴 수가 없군요. 마지막. 여기 붙이면 이쪽도 둘, 셋, 넷, 꽤나 다섯, 여섯, 흑이 곤란할 수 있습니다. 일곱, 네. 여덟, 아홉. 네, 지금도 흑이 이쪽에 자충을 먼저 교환할 수는 없었죠. 흑으로서는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네, 그냥 붙여서 줄 겁니다. 지금 뒤쪽에 세 점까지 신경 썼다가는 백이 여기 끊어짐을 당해서 역전당합니다. 네, 자, 김지석 선수 역시 그 길을 보고 있습니다. 자, 백 세 점을 내어주더라도 이 중앙에 흑 네 점을 잡게 된다면 백으로서는 손해본 느낌은 아닌 건가요? 네, 전혀 아닙니다. 게다가 또 우중앙 쪽 흑도 좀 신경이 쓰이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예 그냥 우측을 둘 생각을 안 하네요. 지금 여기가 역끝내기로 크다는 생각입니다. 아, 역끝내기를 한 거군요. 여기와 여기는 누가 먼저 둬도 이렇게 되는 자리인데 지금 이쪽 건드리지도 않고 그냥 여기였다는 것은 실제로 크긴 한데요. 찌르고 나서 여기를 밀고 이렇게 붙인 다음에 여기까지 당하는 이걸 이제 역끝내기로 이었기 때문에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종의 좀 승리 선언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자, 김지석 선수가 가장 확실하게 걸어 잠그는 듯한 느낌도 있는데요. 중앙 쪽은 흑이 먼저 나가더라도 수가 늘어나질 않습니다. 네, 어차피 잡혔고요. 흑이 그래도 상변을 또 넘어가게 된다면 집으로 꽤 확보를 하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여기는 항상 이제 이렇게 교환이 되어 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아직 중앙 쪽을 백이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흑이 둔다면 중앙을 여섯, 일곱, 둬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지금 여기 이렇게 넘어갔다가 여기 붙인 다음 중앙이 많이 깨지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뭐 어떤 쪽을 중앙을 선택하든 여기를 선택하든 바둑은 백의 승리가 거의 확실한 상황입니다. 마지막 하나, 개가를 해보면요, 여기를 두고 넘어갔다라고 치고 이제 이쪽 부분을 붙이면 일곱, 여덟, 늘어야 되고 여기를 둘 때 이렇게 늘어서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됐다라고 보면요, 사석은 흙이 하나를 더 따내고 있습니다. 여기 세 개를 따내서요. 그 사석 포함해서 셋, 넷, 다섯,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스물일곱, 스물여덟, 서른, 마흔, 마흔셋, 쉰, 예순, 66집이 납니다. 백은 열,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마흔, 마흔둘, 여섯, 쉰, 일곱, 여덟, 예순, 67집. 네, 지금은 거의 뭐 반면 승부는 될 것 같습니다. 흑과 백 반면으로 거의 비슷한 모습으로 보이고요. 자, 흑이 덤을 만들기까지는 좀 부담스러운 모습입니다. 심지어 홍성지 선수가 이쪽 부분에서 제대로 지키지도 못했죠. 이게 정수이긴 한데 참 괴롭습니다. 최대한 넓히면 이제는 하나, 둘, 이렇게 패를 걸고 여기 패감 쓰면 대책이 없습니다. 다섯, 또 이 패지면 이 전체 여기 이었을 때 이 전체 흑돌이 다 걸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홍성진 선수가 이렇게 지켰는데요. 이쪽을 지키면서 좌측에 터져 나오는 걸 막아냈는데, 네, 이 정도로는 계산이 맞춰지지 않습니다. 네. 자, 상변에 입구자도 선수로 당했고요. 그렇다면 방금 패가 났던 그 자리요. 네, 백이 지금 둔다고 해도 흑은 뒤쪽에서 받아야 하는 건가요? 그럴 것 같습니다. 이거는 뒤로 받아야 합니다. 뭐 바둑이 나쁘기 때문에 여기 두고 나서 한번 승부를 걸어볼 수는 있어도 여기 마지막 패감 쓰면 하나, 그냥 대책이 없습니다. 셋, 따냈을 때 다섯, 여섯, 일곱, 이런데 하나 정도 패감이 있을까요? 네. 백은 여기 단수도 패감, 여기도 패감이기 때문에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설픈데 패감을 썼다가 이 패를 해소를 당하면 백이 여기를 이었을 때 이 흑돌 전체가 다 잡힙니다. 그래서 여기도 항상 후퇴를 해야 되는 모습이고요. 지금 여기 막은 것도 참 이 교환이 얄미운 교환이 되어 있네요. 하나, 둘, 셋, 젖히면 막을 수가 없습니다. 다섯, 여섯, 막으면 일곱. 수가 나나요? 막으면 여기 끊어서요. 네. 따낼 때 잇고 단수 치고 이을 때 이렇게 두면 안에서 큰 수가 납니다. 아. 이거 결행할 것 같은데요. 이 과정에서 어려운 수가 전혀 없기 때문에 결행할 것 같은데요. 마지막 하나, 여기 패로 괴롭혀도 되고 여기 패로 괴롭혀도 됩니다. 넷, 다섯, 여섯, 이쪽도 저쪽도 흑이 좀 괴로운 모습입니다. 네, 지금은 뭐 미세한 차이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어차피 졌다면 이제 맞고 패하는 편이 더 나을 수는 있는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어쩔 수 없나요? 물러섰습니다. 자, 패를 버티지 못한다고 판단을 했고요. 거기는 또 어떻게 견디나요? 너무 괴로운 데가 많습니다. 지금 그것도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기가 형태가 이렇게 되고
젖히면 뒤로 물러나야 되고, 있고 맞고, 여기 젖혀 이으면 이쪽 받아야 되고요. 여기 찔러 이으면 또 받아야 됩니다. 당할 때가 너무 많은 형태예요. 생각만큼 집이 크게 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지금 거기를 후퇴를 강요한다면 반면으로도 백이 좀 남길 것 같습니다. 뭔가 끝내기가 백의 입장에서 환상적으로 딱딱 들어맞고요. 홍성지 선수가 끝까지 이제 최선의 작품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끊지 못하는 건 괴롭네요. 지금 뭐 어쩔 수 없는 후퇴이기도 하고요. 불리한 입장에선 괴로운 후퇴이기도 합니다. 여기 막으면 여기가 또 한 번 아픈 선수 교환이고요. 여기가 선수 5집짜리이기 때문에 흙이 안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럼 앞서 말씀드린 여기 젖혀 있는 것, 여기 미는 것 백이 다 처리한 다음에 깔끔하게 둔다면 중앙, 하나, 큰 자리를 향한다면 여기를 두면 셋, 국면 알기 쉽게 백의 승리로 귀결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더 이상은 변화의 여지가 없을 것 같고요. 마지막 아, 그 자리도 아픕니다. 네. 이런 곳이 백이 단수 쳐서 두는 것보다는 한 칸 뛰는 게 좀 더 정확하고요. 단수 쳐서 뒀을 때에는 흙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젖히는 게 약간 더 이득입니다. 이후 흙 2점이 또 끊어지는 것이 선수로 듣기 때문에 흙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네, 받아야 합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약간 변화를 주는데요. 이게 국면이 팩감이 없다는 게 홍성지 선수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괴롭습니다. 지금 여기도 팩감이 없어서 뒤로 후퇴했고 여기도 팩감이 없어서 뒤로 후퇴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도 팩감만 많으면 뭐 마지막 승부수로 이런 데 두고 패로 굴복시키고 다시 단수 치고 해서 뚫어갈 수가 있지만 지금 판 전체를 둘러봐도 패를 졌을 때 여기가 다 잡히기 때문에 팩감이 없습니다. 네, 김지석 선수도 막아서 받았고요. 이때 흙의 우수는 어려워 마지막. 보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백이 좌측으로 받으면 이쪽 부분에 단수 치고 이렇게 단수 치는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우측으로 네, 이렇게 이어서 받는 게 가장 단단하고요. 여기와 여기 끝내기를 한 이후에 이곳을 두면 더 이상 큰 자리는 별로 남지 않았습니다. 네, 돌을 거두네요. 네, 장성지 선수가 시계를 멈춰 세웠습니다. 마지막 그 자리를 홍성지 선수 좀 후회가 남을까요? 중앙 접전에서 너무 간명하게 처리가 되고 그로 인해서 많은 차이로 패했기 때문에 물론 그 당시가 흙이 힘든 상황이긴 했습니다만 더 좀 강렬하게 노려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후회를 가장 먼저 이야기해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대결에서는 김지석 선수가 홍성지 선수에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홍성지 선수가 이 상대 전적의 열세를 오늘 극복하지는 못했고요. 김지석 선수는 바둑리그에서 홍성지 선수를 만나면 더욱더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부진을 딛고 승리를 따냈습니다. 김지석 선수가 승리를 거두기는 했지만 팀의 승리까지는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자, 사이버 오로가 오늘 킥스에게 승리를 거뒀고요. 포스트 시즌을 향한 이 불씨를 다시 한번 살려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이버로 팀이 오늘 패배를 당했다면 좀 더 힘든 상황이 될 수 있었습니다. 8패가 되면서 이제는 좀 운이 따라야 포스트 시즌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순간이었는데요. 배수의 진을 친 오늘 대결에서 승리를 따내면서 사이버로 팀이 3연패 끝에 승리를 따내고 5승 7패로 마지막 불씨를 다시 한번 되살렸습니다. 반면 이 킥스의 입장에서 본다면 2위를 달리고 있는 팀이기도 하고요. 이 강팀 중에 강팀인데 사이버 오로에게 좀 번번이 발목을 잡히네요. 네, 킥스 팀이 2위이긴 했지만 1위랑은 약간 격차가 나고 바로 뒤에서는 맹추격을 당하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오늘 대결이 정말 중요했었는데요. 오늘 졌기 때문에 이제 다른 팀들은 2위 자리까지도 노릴 수 있는 그런 싸움이 될 테고요. 킥스 팀도 앞으로의 길에는 약간 험로가 생겼습니다. 자, 오늘 결과로 순위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킥스가 오늘 패하게 되면서 7승 6패가 됐고요. 사이버오로는 드디어 5승이 됐습니다. 네, 사이버로 팀이 길고 길었던 4승에서의 탈출에 드디어 성공을 했고요. 5승 7패이긴 합니다만 지금 4위 팀이 6승 6패입니다. 한 게임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사이버로 팀도 앞으로의 경기 결과에 따라서 충분히 포스트 시즌 진출을 노릴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다음 15라운드 예고해드리겠습니다. 상위권 팀들의 만남입니다. 셀트리온과 한국물가정보가 만나고요. 또 홈앤쇼핑이 요즘 기세가 좋거든요. 네, 셀트리온 팀 항상 주목을 끄는 팀이고 한국물가정보팀 현재 압도적으로 1위를 달려나가는 팀인데요. 이 한국물가정보의 발목을 어떤 팀이 잡을 수 있는가이고 셀트리온도 강팀으로 꼽히는 만큼 재미있는 대결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5라운드입니다. 마지막까지 정규리그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오늘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KB바둑리그 박정상 해설위원, 캐스터 류승희였습니다. 고맙습니다.